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임종요양보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요양보호의 임종 전 단계 나옵니다. 교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임종 전 단계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치료 과정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이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사람은 말기 환자 또는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명으로 중단한다는 의향서를 명시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 치료, 영양분,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모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지만 통증 완화, 물과 영양분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은 등록기간에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다. 이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 단계의 임종 징후 보겠습니다. 임종 징후로는 먼저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지게 되고 의식이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길어짐.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게 됩니다.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내쉬게 되는데요. 가래가 끓는 이유는 이제 몸 바깥으로 가래를 뱉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가래가 안에서만 계속 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피부색이 점점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고 그 다음으로 팔, 가슴, 몸통 순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실금하면 항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신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변과 대변이 나오기 전에 근육이 꽉 조여져 있어서 소변과 대변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이 점점 풀리고 이완되면서 몸 안에 있던 소변과 대변이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금하면 항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에는 임종 전에 기저귀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저귀 착용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대상자가 더러운 상태가 아닌 깨끗한 상태로 이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종 적응 단계로는 총 5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로는 부정, 2단계는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의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부, 분, 타, 우, 수 해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간단하게 순서만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정의 단계 보실게요. 부정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때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라면서 처음에 진단받았던 병원을 제치고 다른 병원으로 여러 군데를 이제 진단을 받으러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의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분노의 단계로 이어지는데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말을 하게 되며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때 누군가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곧 있으면은 태어나는데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울의 단계에서는 근심이나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되며 이때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하며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때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라고 하더라도 혼자 두면 안 되고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다음 수용의 단계,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지쳤어. 그래, 나 열심히 살았지. 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수용의 단계까지 임종 적응 단계 5단계 보았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 5단계로는 부분타 우수 해서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로는 첫 번째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가 나옵니다. 임종 대상자들은 어떻게 신체 정신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실게요. 호흡으로는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가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올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숨을 깊고 불규칙하게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 숨쉬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상체와 머리를 올려서 호흡을 도와주시는 방법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체온으로는 몸이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가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온열기구를 사용해서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에 자극을 주는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통증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체온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3번으로는 수면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대상자를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닌 이제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을 깨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의 정신기능으로는 시간, 장소, 주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 치매 환자한테는 진압력장애라고 하죠. 네, 임종이 가까워진 사람에게도 진압력이 떨어지는 진압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으며 부드러우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야? 라는 말보다 엄마, 나 땡땡땡이야. 라는 나 누구야? 나 첫째 딸 누구야? 뭐 큰아들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배설 기능은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설 기능에서는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소변과 대변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수포를 밑에 깔고 기저귀를 미리 채워주시면 더 깨끗한 상태로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는 것 있고요. 다음 배액 기능에서는 가래를 바깥으로 뱉어내지 못해서 아래에서 끓는다고 그랬죠.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기능으로는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으면 대상자는 죽음에 대해 불안정하게 됩니다. 또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이때는 대상자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임종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특징들이 있는지 크게 파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화 기능 보실게요.
소화 기능에서는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으로 인해서 작은 목 넘김을 하더라도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꺼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분이나 음식을 주지 않을 수는 없겠죠. 수분 섭취를 도와줄 때에는 작은 스프레이로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 있습니다. 작은 스프레이로 차가운 생수를 담아서 입안에 뿌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9번 신장 기능에서는 수분을 섭취하기 못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소변 배출을 위해 소변줄 삽입 여부를 의료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장의 기능이 임종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예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에 가까워진 분들은 시간당 50ml 정도의 소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꼭 확인을 해주시고 소변을 배출해주기 위해서는 소변줄 삽입 여부를 의료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 보시겠습니다. 이제 대상자는 심리적으로도 또 많은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불안 및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 및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정서적 고립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한 번에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나눠서 여러 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곧 돌아가시더라도 당신의 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서 자존감을 존중을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4번에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원했던 장소, 나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불교이면 불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 보겠습니다.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에서는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분비물 배출이 용이하게 하도록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침상머리를 높이는 것은 호흡을 도와주는 거고요.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것은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흡 도와주는 거고 객단 배출. 다음 용변을 보는 경우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셔야 됩니다. 임종 대상자에게는 기저귀를 착용하지만 일반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착용은 절대 금지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청각 기능은 우리 신체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능이라고 해서요. 대상자가 듣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귀로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좋은 말, 좋은 소리, 좋은 행동들 그런 것들을 또 신체적인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셔야지 대상자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 보실게요.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사후강직이 시작되는 시간은 96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96시간 이내에는 대상자가 굳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여서 반듯한 자세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튜브나 장치는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튜브나 장치는 의뢰인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어 얼굴색의 변화나 입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이 부분 많이 나왔는데요. 대상자에게 베개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머리가 뒤로 꺾이게 되면서 얼굴에 혈액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베개를 이용하여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혈액 정체 예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혈액 정체 예방.
다음, 대상자가 눈을 뜨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솜이나 커즈를 적셔 양쪽 눈에 올려놓아 눈을 감겨주시면 되고, 의치는 그대로 둘지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이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닌 가족에게 확인하고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주어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여기와 더불어서 기저귀 착용 있었죠? 기저귀 착용. 깨끗한 시트로 어깨까지 덮어주셔야 되고, 우리 머리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얼굴까지는 절대 아니고 어깨까지 대준다.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따뜻한 조명이라고도 나오는 것 같아요. 따뜻한 조명.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되며,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 목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다음, 대상자의 요양보호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에서는 임종에 대한 가족의 반응 먼저 보실게요. 임종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먼저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수 있는 감정 느낄 수 있고요. 속이 텅 빈 것처럼 느끼고 식욕을 잃게 됩니다. 또 불면증에 시달리며 임종 대상자의 꿈을 자주 꾸게 되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임종 대상자에 관계된 일이나 경험을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예상치 못한 시기에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입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로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독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다 해주는 것이 아니 일부분은 가족이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관계 형성하면서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어주시면 위로가 되고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를 케어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더 슬픈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접촉을 통해 함께 지지해 주시면 되고,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는 말보다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옆에서 지지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한다. 가족이네요. 가족.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 자세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립적 자세. 지금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 그냥 하나씩 잘 읽어주시면 되고, 헷갈릴 수 있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로는 먼저 사별 전 나와 있는데요. 사별 전에는 대상자 옆에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되며 가족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기억한다고 대상자에게 또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사별 후에는 온유하게 대해주고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원하는 때 정리하게 하도록 하며, 견디기 힘들면 의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임종 요양보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임종 요양보호에서는 이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가족 요양보호 이전의 것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더 확인을 해주시고, 또 제가 체크해 주었던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